올해 4.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은 적정 코스피가 한 3,092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뭐 2,300. 네, 3,000은 너무 높아 보여요, 지금은. 예,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접근해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혜계 경제스쿨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정상화가 되는 것인지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코스피와 관련이 깊은 경제 변수와 관련해서 이 주가 저평가 정도를 판단을 해보고 또 정상화 시점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희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주가가 지금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주가 그리고 GDP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그 작년 하반기, 특히 하반기 후 제가 보는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통화량, 그 다음에 추세, 장기 추세 이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가대평가됐었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주식 비중 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완전히 다 역전돼 버렸어요. 네. 제가 가대평가됐다고 말씀드린 경제 변수에 비해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저평가 영역에 다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식 비중을 줄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계속 늘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그 시점이 왔군요. 지금 당장은 아닌데 네. 앞으로 한 6개월 이내에 뭐 좋은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점까지 열심히 요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화를 채굴한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좀 현금을 마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교수님 주가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GDP는 어떤 관계인 건가요? 예, GDP는 이제 실질 GDP하고 명목 GDP가 있는데요. 올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2.6% 성장한다. 예, 그거는 실질 GDP예요. 근데 명목 GDP라는 건 실질 GDP에다가 물가상승률 더한 거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질 GDP보다는 명목 GDP가 코스피도 명목이니까 네. 이게 주가하고도 비교하기 쉬워요. 네, 그리고 모든 자산 가격이 명목 성장률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한 만큼 이상으로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더 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가격을 비교할 때, 시가총액 비교할 때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명목 GDP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100 넘느냐, 낮느냐, 이런 거 가지고 명목 GDP 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가와 GDP가 딱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자산 가격 그리고 명목 GDP를 좀 비교를 해보면 확인이 좀 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자산 가격이 명목 GDP 이상으로 올라야지 아하. 우리가 그 주식 경제 성장한 만큼 이상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야지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최소한 GDP 이상으로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명목 GDP 이상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실제 통계를 통해서 바라보면 어떤가요? 아주 장기적으로 봐도 주가 상승률이 명목 GDP 성장률 웃돌았거든요. 네. 최근 10년만 한번 보면요. 2012년부터 2021년 10년까지 보면은 명목 GDP가 연평균 4.1% 성장했어요. 우리 경제가 명목으로는 연평균 지난 10년간 4.1% 성장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코스피는 5.3% 상승했습니다. 더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1%포인트 정도 조금 더 높았죠. 이게 주식시장 리스크 프리미엄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5.3%라 하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적게 오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연평균 5.3%. 근데 기대한 것보다 별로 많이 안 오른 거죠. 네, 제가 기대했던 거는 한 8% 정도였는데 네. 아니네요, 그 정도는. 어떤 때는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 오르고 또 어떤 때는 적게 오르고 또 마이너스도 되고 그러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코스피는 명목 GDP 성장률보다 1 내지 2%포인트 더 높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그동안은 4%였는데 올해 내년 갈수록 3%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주시장 기대 수익률은 4% 안팎으로 더 떨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네.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예.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도요, 명목 GDP 성장률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똑같나요? 예. 국민연금은 조금 더 멀리 내다오면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보니까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4%였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기간에 명목 GDP 성장률 5.9%였거든요. 거의 비슷하네요. 예. 0.5%포인트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높은데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도 명목 성장률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이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목표 수익률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5.4%예요. 그러니까 지난 21년 6.4%였는데 네. 앞으로 5.4%로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명목 성장률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니까 예. 연평균 수익률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 GDP 성장률 역시도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걸 아마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한 17% 정도 되는데 해외 주식 비중은 27%나 되거든요. 2000년에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비중이 한 6% 됐는데요. 네. 뭐 지금 27%고 특히 내년에는 30%까지 올린 것 같다는 겁니다. 많이 올리네요. 예.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에 따라 이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이 채권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대체 투자, 뭐 부동산 관련 이런 기업 투자도 같이 하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기업 수익, 국민연금 수익률이 명목 GDP 성장률로 거의 비슷했더라.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익률을 5.4% 목표로 설정했는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잠재 성장률 떨어진 거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잠재 성장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금리도 떨어지거든요. 국민연금이 또 한 40% 가까이는 채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도 떨어지니까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낮아지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명목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우리 기대 수익률도 주식에서 기대 수익률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해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스피가 3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 연평균 코스피 수익률이 5.3%, 연평균 5.3% 올랐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2000년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못 오르겠네요. 많이 못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데 보니까요. 지난 3년간 연평균 운용 수익률이 11%였어요. 네. 근데 장기 6%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11%니까 앞으로 3년은 평균이 0%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 평균에 접근해 가죠. 그래서 지난 3년이 너무 좋았으니까 앞으로 3년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연기금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할 때마다 당신들 지난 3년간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근데 장기 평균 한번 보십시오. 결국 평균 수익률에 접근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올해부터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새 신문에 보면은 국민연금 상반기에 엄청 몇 조 적자 났다. 손해봤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 지난 3년간 너무 수익률이 너무 좋았으니까 결국은 3년간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평균을 맞춰가기 때문에. 평균에 접근해 가기 때문에. 네. 참, 이 평균이라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좋았으면 다음에는 리스크가 있겠구나. 이게 또 예상이 되는 거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2000년에 많은 분들이 통합개미운동 여러 주시장에 정말 많이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20년도, 21년도 정말 많이들 참여하셨죠. 그것만 보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지난 10년 평균을 봤는데 우리 명목 성장률에 비해서 겨우 1% 코스피가 연평상률이 1%포인트 플러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실질 잠재 성장 2%고 물가 1%를 고려하면은 우리 명목 잠재 성장률은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주시장 기대 수익률이 4 내지 5%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많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코스피가 많이 올랐으니까 평균에 맞춰가려면은 올해도 마이너스고 아마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후년까지요?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구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 명목 GDP로 현재의 주가를 판단을 해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명목 GDP로 추정할 적정 주가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 주가는 적정 주가 2로 갔다가 가대평가됐다 가소평가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적정 주가를 가대평가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적정 주가가 추정해 보니까 한 2,918이었었거든요. 명목 GDP로 추정해 보니까. 근데 실제 코스피는 2,978로 끝났죠. 좀 가대평가됐고요. 그 이전에도 가대평가됐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명목 GDP 4.5%가 성장을 가정합니다. 네. 근데 이 정도는 성장할 거예요. 실질 GDP가 한 2.5% 성장하고요. 올해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물가 GDP 디플레이트 물가 상승이 2%일 겁니다. 올해 명목 GDP가 한 4.5% 증가할 텐데요. 올해 4.5% 증가한다고 가정하면은 적정 코스피가 한 3,092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뭐 2,300. 네. 3,000은 너무 높아 보여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여기에 접근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저는 뭐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 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저평가됐으니까 주식을 보지 말고 그냥 회사가 없어질 회사만 아니면은 그냥 놔두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적정 수준이라고 했을 때 3,092다. 예. 그러면 일단 많이 오를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이 전고점 있잖아요. 3,300 맞죠? 언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건지 그 시기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300. 이걸 넘어서야지 우리가 또 대세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2년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명목 GDP가 우리 잠재 성장률 명목 GDP가 3% 잡으면요. 이 적정 주가가 2024년에 가가지고 3,300이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정 주가를 장기적으로 따르기는 따라가는데 2024년 한 2년 후나 돼야지 적정 주가에 접근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하. 참 뭔가 금방 올려나 싶었는데 2년이나 기다려야 된다니 사실 조금 슬프지만요. 이 성장률 고려해 봤을 때 뭐 이 계산이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이제 명목 GDP로 하는 적정 주가인데 장기적으로 주가는 네. 여기에 따라가거든요. 네. 때로는 2로 갔다, 때로는 밑으로 갔다. 그러니까 뭐 내년에도 3,300이 넘을 수는 있어요. 이 적정 수준을 또 가대평가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에 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경기 순환으로 보면은 좀 선행지수가 계속 작년 6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행지수 순환변동,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도 조만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 수축 국면이니까 네. 경기 확정 면에서 적정 수준 넘어서거든요. 내년에는 경기가 수축 국면이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경제가 그동안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수출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했는데 최근에 세계 경제가 나빠지니까 수출이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마 빠르면 올 4분기부터도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적정 수준은 이거지만은 그러니까 경제가 수축 국면에 있을 때는 주가가 적정 수준보다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평가, 내년에도 저평가. 아마 2024년에는 경기 순환상 확정 국면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주가가 적정 수준 가고 또 고평가 영역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언제 3,300이 넘느냐. 3,300에 주식 사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그리고 중요한 되겠네요. 거는 네. 저평가됐으니까 지금은 주식은 팔 필요가 없다. 물론 제가 내년 1분기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 1분기 실제로 경기가 침체받으면서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코스피가 저번에 2280까지 갔었나요? 네. 그게 아직은 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저평가 멀었다. 영역에 들었을 때는 주가라는 것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어요. 오를 때는 제가 GDP로 평가한 이것보다 가대평가되고 또 떨어질 때는 경착륙하죠. 이 GDP로 평가한 적정륙보다 많이 낮아져요. 그런데 지금 경착륙 과정이니까요. 아마 올 12월, 내년 초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한번 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적정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우리는 주식을 싸게 살 기회라는 겁니다. 네.
정말 오늘 주가와 GDP 관련된 주제 관련해서 얘기해봤는데 주가와 GDP는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같이 동행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명목 GDP가 코스피와 거의 비슷하게 흐름을 가져가고요. 또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만 봐도 명목 GDP 성장률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주가를 판단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 왜냐? 코스피가 지금 적정 주가가 3,090인데 훨씬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에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언제 이 전고점을 뛰어넘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저평가되는 상태가 그래도 한 2년간은 유지가 될 거고 2년 후에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2024년에 적정 주가가 3,341로 나오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 경기 수축 국면이고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꾸준히 얘기를 해 오셨어요. 앞에 영상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차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언젠간 오겠죠. 그렇죠? 네, 일단 지금 한국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주제로 지금 첫 번째 시간 주가와 GDP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 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그리고 이 정상화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 진행을 해볼 테니까 다음 두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